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오빠, 나 집에 일이 생겨서 2천만 원 정도가 당장 필요해. 그래서 말인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꼭 갚을게. 막상 남자친구한테 말을 하고 나니 은근 불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거절하거나 헤어지자고 할까봐. 하지만 뒤이어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감동시키다 못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갚기는 무슨? 뭐? 결혼할 사이인데 뭘 갚어. 그냥 줄게 2천. 대신에 결혼하자 재영아. 남자친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2천만 원을 그냥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연애한 지도 1년이 넘었고 결혼할 때도 됐잖아. 2천만 원은 내가 내일 바로 줄게.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 가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이런 남자친구와 결혼이라니 이제는 지옥 같았던 삶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 밤은 도통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는 정말 제 통장으로 2천만 원을 넣어주었고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일단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었습니다. 급한 불이 꺼지자 슬슬 다음 주 남자친구 부모님을 뵐 생각에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남자친구 집안에 비해 저희 집안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혹시라도 저와 남자친구를 반대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오빠네 부모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쩌지? 걱정 마. 그럴 일 없어. 남자친구는 긴장하는 저와 달리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서류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서류를 열어보니 보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보험이야? 그것도 생명보험이네? 나는 친구놈이 보험을 파는데 계속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하잖아. 귀찮아서 하나 들어주려고. 어차피 너도 곧 나랑 결혼할 거고 너도 보험 하나 들어놔서 나쁠 건 없잖아.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뭔가 찝찝한 기분은 들었지만 저를 위해 2천만 원 정도 아무 말도 없이 도와준 남자친구한테 이까지 부탁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인가 싶어서 흔쾌히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남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가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명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과 헤어도 케어받고 절대 제 돈 주고 사 먹을 일 없는 고급 과일 세트도 구매하는 등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유난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저는 정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를 이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 남자친구의 부모님 반대에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안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하니 대문부터 그 위압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치 드라마 속에서 보던 대골 같았어요.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가정부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께서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전 가정부도 있고 진짜 부자구나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아유, 어쩌죠? 아까 사장님 사모님 두 분 다 잠깐 일이 있으시다고 나가셨어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말에 긴장이 탁 하고 풀어지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불같이 성을 부리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저한테 미리 말을 해줘야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뭐 가끔씩 허세를 부리거나 그러긴 해도 저한테는 물론이고 누구한테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어른한테 반말이라니 조금 놀라긴 했지만 남자친구도 기대했는데 일이 틀어져서 그랬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가정주부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남자친구의 짜증이 익숙하다는 듯 그저 죄송하다고 연거푸 고개만 숙이셨어요. 사실 아주머니의 잘못은 아닌데 말이죠. 아유, 죄송해요. 워낙 급한 일이라고 갑자기 나가셔서 두 분 오시면 잠깐 기다리고 계시라고 하셔가지고요. 아, 됐어요. 가서 물이나 가져와요. 남자친구는 연신 아주머니에게 짜증을 내었고 저 역시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주부로 보이는 아주머님은 누가 봐도 저의 어머님 또래처럼 보이셨거든요. 왜 그래 오빠, 조금 기다리면 되지. 금방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려보자. 제 말에도 남자친구는 쉽사리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진정시키고는 소파에 앉아 남자친구의 부모를 기다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금방 과일을 가져다 주셔서 과일을 먹으며 눈으로 집안을 구경했습니다. 못해도 좋게 80평은 되어 보이는 집에는 온갖 비싸게 보이는 장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사진 속의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굉장히 온화해 보이셨어요. 제발 사진 속 모습처럼 저를 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슬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1시간이 지나도 두 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급한 일은 핑계고 저는 두 분께 퇴짜를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집에선 평범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옆을 돌아다 보니 남자친구 역시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애써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고 남자친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아까 저에게 과일을 가져다 주셨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제게 잠깐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아했지만 워낙 그분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아주머니를 따라간 곳은 한 골방이었고 아주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리 곧바로 방문을 잠그더라고요. 순간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왜 방문까지 잠그고? 제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결심이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제 딸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 결혼 모르고 저 남자랑도 그만 끝내요. 어이가 없었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퇴짜 맞은 사실에 기분이 아주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날이 선 상태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권리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러는 거 태호 오빠도 알아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저의 반응을 이해라도 한다는 듯 거듭 만나지 말라고 강조를 하며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정말 제 딸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태호도련, 아니, 저 남자 직업도 뭐도 없는 건 알고 있죠? 그게 뭐요? 집에서 그 정도 받쳐줄 능력이 되니까 직업도 없이 사는 것이겠죠. 아주머니는 그런 제 모습이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거침없이 말을 토해내시더라고요. 이 집에서 도련님 손 놓은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거고요. 저는 아주머니의 말에 적잖이 놀랐지만 처음 보는 사람의 말에 쉽사리 남자친구를 의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아니, 집에서 손 놓은 지 오래인데 오빠는 왜 저를 집에 데리고 온 거죠?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뒤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번듯한 여자 데려오면은 집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나 보죠. 이 집이랑 교류 안 한 지도 오래됐어요. 이 집안이 다 법적의 사람인 거는 알고 있죠. 그동안 도련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사기치고 다닌 거 수습해 준 것만 해도 10번이 넘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회사 명의로 거액까지 빌려서 온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을수록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기였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사기만 쳤으면 다행이게요. 한 번은 사람을 미친 듯이 때려가지고 감옥까지 갈 뻔했었어요. 아가씨한테 무슨 사탕 발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 제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가씨한테 보여줬던 것들 다 저 남자 돈 아니에요.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와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표정을 관리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가정부와 같이 나오는 저를 살짝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괜한 의심을 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뭐야? 둘이서 어디 갔던 거야? 아, 내가 아주머니께 집 좀 구경시켜달라고 했어. 그쵸? 아주머니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주방으로 사라지셨고 다행히 남자친구도 별 의심 없이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울렸고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남자친구의 뒤를 몰래 따라서 전화하는 걸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놓친 데 집이 없어. 교사 며느리 데려가면 돈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참. 에이, 놓친 데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교사 며느리는 저를 뜻하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이씨,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무슨 수로 갚냐고. 정 안 되면 놓치면 뭐 저 세상으로라도 보내버려야 하나 싶다니까. 그 말을 듣자 저는 점점 손발이 떨리고 입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돈을 못 갚으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기라도 하겠다라는 남자친구가 전혀 다른 사람같이 느껴졌거든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이 정말 사실인가? 통화를 들을수록 남자친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 뭐 걔랑 결혼하면은 걔한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콩고물 탈탈 털어먹어야지. 순간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험 소리를 건넨 일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통화를 엿듣는 건 제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대로 있다가 정말 큰일 날까 싶어 떨리는 몸을 추스리곤 가방을 챙겨서 급하게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몇 번이나 주저앉았는지 모릅니다. 가는 도중 눈물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이만 헤어지자는 문자와 함께 더 이상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저를 찾아올까봐 다니던 중학교 역시 정근을 가야 했고요.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2천만 원도 주위에서 힘겹게 빌려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보험도 다 해지했고요. 덕분에 삶이 좀 더 팍팍해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남자친구의 본색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남자친구를 잊어갈 무렵에 전 남자친구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것도 TV 뉴스에서요. 뉴스에서는 유명 로펌의 아들이 100억 원대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왔고 저는 뉴스 속 남자가 제 전남친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자친구가 제게 건넨 보험이 정말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이라도 전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제게 기뜸해 주신 가정부 아주머니께 감사하다는 마음뿐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쎄한 느낌을 받을 때 무시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남자친구로부터 종종 받은 쎄한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일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은 분수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이 정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순간에 돈에 눈이 멀어 만약 그때 가정부 아주머니의 말도 듣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 자신에게 과한 선물을 하거나 체력을 과시한다고 하면은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분수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 어쩌면 안 좋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